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 모든 분들의 꿈이 이거래요. 네. 코스피 3000 돌파, 코스닥 100포인트, 1000포인트 돌파. 네. 네. 근데 제가요, 네. 운용력님, 일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나스닥이 2000년도에 5000포인트 갔을 때 코스닥이 그 당시 1000포인트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걸 타 방송에서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오늘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우연인지 그 방송을 보셨는지 또 코스닥 1000포인트, 또 실제로 투자자분들, 저희 페이스북 제 패친 여러분들도 1000포인트 얘기 가능성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많이들 앞으로 우리 지수가 얼마나 뻗어나갈지 소망과 염원과 가능성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 자체가 중소형주 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차별화는 좀 더 이루어질 거로 보이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00년도에 나스닥이 5천 갈 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 갔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근데 그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비교보다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기업들, 물론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너무 고평가 영역으로 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의 많은 기업들을 보면, 최근에 파트론 같은 기업들 막 급등하고,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 급등하고, 심텍 같은 기업들 급등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보면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또 스마트 부품주들도 다 급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대형주 대비해서요, 중소형주가 중형주 소형주들이 훨씬 수익성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그동안 좀 부진한 가운데 대형주들이 쉬는 동안 그저 코스닥 시장이 랠리를 펼쳤고, 개별 우량주들이 주도를 했고요. 주도한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너무 그쪽에서 수익률 플레이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최근에는 또 납부과대 산업재 쪽이나 자본재 쪽이나 대중주 스타일의 건설주나 정권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손대고 있고, 그런 쪽이 또 미래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좀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올라왔더라도 계속 가는 것이고요. 실적이 안 좋은데 오른 기업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선택하냐의 기준은 역시 실적이고요. 저는 지금 판단했을 때는 일부 업종군들은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거의 바닥을 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 내에서도 화학업종 같은 경우나 IT 업종 내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나 이런 쪽은 상당히 시세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쪽으로 따라 붙으시면 돼요.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하기보다는,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으면
결국에는 시세는 시차의 문제이지 폭발한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으니까 그쪽에 갔다가 또 요새 코스피가 좋으니까 또 달라붙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트보다는 이쪽에 일부 담아두고 이쪽에 일부 담아둬서 전략적으로 이쪽이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또 나머지 절반이 급등해서 수익을 보존해주고 또 그 수익을 현금화한 돈으로 또 빠져있는 종목을 사고 또 이쪽이 또 급등해주면 또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피터린치라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같으면 사물의 인터넷 쪽에 관심을 두겠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기업들이 정말 많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런 기업들 내에서 또 파생되어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는 회사가 주도를 한다면 그 삼성에서 주력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삼성전기라든지 SDS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그 주도하는 상황에서 또 파생되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 발품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투자를 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회원분을 만났는데 그 회원분이 정말 시중에서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그죠? 제약주를 그분은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처방을 받으면 오전,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처방을 한 알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 되게 귀찮거든요. 저도 약을 먹어보면 오전에 한번 식후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이게 힘든데 이걸 한 방에 끝내주는 그런 조제약을 발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로 이어진다. 그걸 보고 자기는 투자를 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종목이 막 급등을 계속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런 기업들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죠? 필러를 받는 사람을 봤다. 필러 광고를 봤다. 그죠? 보톡스 광고를 봤다. 그죠? 피부 미용 관련해서 의료기기가 이 회사께 어디 거지? 바텍 거네? 이 회사께 어디 거지? 근데 보니까 또 뭐 휴메딕스 거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죠?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들 찾다 보면요. 전문가 입장에서 찾다 보면,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피터린치가 책을 3권 정도를 적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투자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좋은 내용이 있길래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피터린치가 돈 되는 주식을 직접 주식 종목을 직접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하수, 가장 그 초하수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다트 게임으로 결정하는 임의 선택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그냥 자기 시세판을 보고 있다가 그 종목이 확 움직여요. 뭔가 좀 막 움직이니까 막 마음이 막 들떠 흥분돼. 그래서 사버려요, 덜컥. 또는 이토마토 TV 정보 방송을 보다가 저 전문가 무슨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좀 해보고 수급도 분석해보고 기업 내용도 분석해본 다음에 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그냥 추천하자마자 그냥 HTS 상에서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 초하수들이 하는 매매가 그런 매매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면 여러분들이 원숭이보다 수익을 잘 낼 것 같죠. 엄청나게 노력해도요 원숭이보다 수익을 못 내요. 15년 전인가 그때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 그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자들하고요, 경제학 교수들하고 일반 정권 전문가들하고 원숭이하고 뭐 한 4명의 부류를 나눠 가지고 같이 매매를 시켰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누가 1등을 했냐면 원숭이가 2등을 했나 1등을 했나 그랬고요. 경제학자가 꼴등인가 했어요. 뭐 멋지게 자기가 경제를 전망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꼴등을 했단 말이에요. 정권맨들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원숭이는 그냥 무조건 찍는 거야, 지는 그냥. 툭 찍으면 그 종목을 매매했던 거예요. 툭 찍으면. 원숭이는 뭐 알지도 못하는 거죠. 물론 그건 다트지. 그냥 임의 선택했죠. 임의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수익이 오히려 많이 났던 거죠. 그 원숭이가. 그걸 보면 나도 원숭이처럼 하면 돈 많이 벌겠지 하지만 그건 운이고요. 실제로 정말 노력을 해도 이 원숭이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한테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경제학자들이, 정권맨들이 왜 운숭이도 이기지 못하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잘못된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고치지 않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경력이 정권사에 20대 후반을 벌써 입사해가지고요.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그러면 이목급 달고 이제 나오잖아요. 지점장까지 하고. 그런데도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난 고수들도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그 나쁜 습관을 한 번도 고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고객들의 수익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수수료 경쟁만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을 공부하고 시장을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던 거죠. 영업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다트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수익은 안 나요. 네, 수익은 정말 안 나고요. 원숭이처럼 날 때도 있어. 한 몇 달은. 몇 달이나 뭐 길게는 뭐 한 6개월도 날 때도 있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2, 3년 이상 보면요. 그 계좌는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주식은 정말 정직해요. 지가 한 만큼, 연구한 만큼, 노력한 만큼, 조심한 만큼 수익을 돌려주는 거지. 지가 조금만 수익 났다고 해서 까불고 시장 앞에서 그저 존경심을 버리고 자기 잘났다 나서는 순간에 다 같이 또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인들의 그 불확실한 정보와 조언을 받고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 그런 정보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요새도 찌라시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한 80% 90%는 네,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네, 저는 항상 확인을 해봐요. 그런 찌라시들이 오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요. 일시적으로 잠시 네, 급등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열려서 철강회사에 다닌다. 그 친구가 조선회사에 다닌다. 그 친구가 어떤 IT 회사에 다닌다.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보다 솔직히 훨씬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솔깃하죠.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틀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더 모를 때도 많아요. 자기 회사의 상황을, 예, 자기 회사 상황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팀 정도에 있지 않는 한. 예, 그렇기 때문에 오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합니다. 아, 이 친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랬는데 지금 상황을 딱 보고 쓰면 완전 반대거든요. 그만큼 예측 불가한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가 정말 진실된 정보고 고급 정보인지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나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먹이사슬 구조에서 보면 거의 하단부 정도에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 다 아는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뒷북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사냐면, 저 정보를 들었는데 저거 사면 대박이 나는데 내가 안 사면 막 오르니까 그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안 샀을까 막 한탄하는 거죠. 하지만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전혀 손실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샀는데 급락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 아니면 급등인데 확률적으로 8, 90%는 빠지는 거라면 그 나머지 10%, 20%의 확률로 접근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그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이다.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승산이 있을 때 내가 배팅을 하는 거지. 승산이 10%, 20%의 승률밖에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나중에 가려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정보를 가려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저 같은 그 전문가들의 정보와 분석을 이제 받아서 이제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정권사 직원에게 정권사 직원이 그저 추천한 종목 또는 TV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뭐 투자자문의 운영요들이 추천한 종목 뭐 너무나도 많죠. 펀드 매니저들이 추천한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 너무나도 많거든요. 물론 지인의 정보보다는 훨씬 더 그 콘텐츠의 질이 높습니다. 예, 그죠? 질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권사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도 같이 운영력들이 모여가지고 산업과 기업을 분석해서 그 종목들을 추천을 드린 경우가 많고, 실제로 1인 운용에서도 운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가나 그런 운용력들이나 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50%, 100% 아니 200%갈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수급이 깨지거나 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히 손실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상 가는 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5% 이하로 손실 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전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중이라도 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방송이나 예를 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뭐 추천을 했다면, 물론 운영하는 종목에 대해 추천을 못하게 돼 있지만 추천을 했다고 치자면 일반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걸 빨리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추천을 했는데, 그죠? 그걸 실시간으로 전략적으로 빨리 수정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끝까지 보유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판단을 구해야 되고요. 그죠? 투자 전략 글이라든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빨리 AS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략적인 수정이 있을 때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만 조심하신다면 괜찮다고 보고요. 정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사들도 전문가의 추천보다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매수에서 매도로 이제 종목이 변경될 때 정권사 직원이 알려준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매매를 해버린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시적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좋은데, 투자 의견이 보통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보시면 대부분 다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정권사 애널리스트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정권사에도 저도 좀 일부 몸담아 봐서 알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수익을 냈을 때 정권사도 수익을 내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고객이 손실이 나도 내가 매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를 많이 일으키면 수익을 내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 이상 오를 기업이라고 판단된다면 100%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권사에서는 10%만 수익 나도 막 흥분합니다. 빨리 팔고 다른 종목을 매매합니다. 지점장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왜? 매매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만 약간만 변경하고 실제로 자산 관리를 해서 수익 난 만큼 성과 보수를 받아가는 개념으로 간다면 뭐 정권사 쪽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도 약간의 눈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매수 의견이에요. 그리고 정말 현실과 동떨어지는 리포트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산업을 볼 수는 없고요. 특정 산업, 내가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리포트를 읽어도 가닥이 잡힙니다. 이 사람은 좀 알고 적는 거구나. 이 사람은 모르고 적는 거구나. 방송에서 어떤 정보가 나와서 어떤 정보를 추천하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저 사람은 알고 추천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그냥 모르고 추천하는 거구나. 그걸 다 판단이 나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홀서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돈 되는 주식 종목을 직접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스스로 연구해서. 가장 수준이 높은 방법입니다. 단지 실전에 앞서서 가상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 연습이 필요해요.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요. 자기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무슨 롯데케미칼을 사고 싶다. LG화학을 사고 싶다. 조선주를 사고 싶다. 아니면 사물인터넷을 사고 싶다. 제약주를 사고 싶다. 바이오를 사고 싶다 하면 정말 한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로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보세요. 자기가 선택한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이상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전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분석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은퇴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스스로 사고 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피터 린치는 얘기했습니다. 방금 앞에 단계 있잖아요. 스스로 연구하고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평소에 눈을 뜨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발품을 팔면서 실생활에서 정말 어떤 쪽이 대박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실제로 사물이 인터넷이 적용이 되는 건지, 실제로 의료기기가 많이 팔리는 건지, 실제로 건강식품이 많이 팔리는 건지, 셀바이오텍이 진짜 급등하는 건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런 이제 산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테마주를 사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숫자를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 뜻은 재무제표상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숫자를 보고 판단해서 거기서 가장 1등주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발굴한다면 정말 좋은 그런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자, 피터 린치라면 어디에 투자할까? 사물 인터넷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재 대중주, 납포과대주들 반동 주도하고 있는데 단기로는 약간 쉬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쉬었다가 또 제가 볼 때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가면 앞으로는 어느 쪽이 주도할 거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호전되는 업종 대표주들이 갈 거다. 1등주, 업종 내에서 블루칩 같은 1등주들, 그리고 옐로칩군들, 2등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미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 방향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필리핀스가 아니라 이걸 잘못 적었네요, 제가. 이거는 피터 린치가 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회계를 열심히 분석해도 기업의 과거 실적에 대해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절대 알 수 없다. 내일 주가가 어찌 될지는 언제나 예측일 뿐이다.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맹목적인 예측이 아닌 분석과 정보의 근거에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매매를 해라.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난다는 종목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다수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만 100%, 200%, 300%의 수익을 내준다면 전체 계좌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초과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2막 2장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대목 중 하나가 전체 포트에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인데요. 일부는 어떤 손실 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예상 외에 또 악재가 나오면서 좀 밀릴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그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적중하는 전략을 세우고 수익을 봤을 때 그 참된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 여러분의 투자 패턴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여기까지고요. 마켓 2막 1장 내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